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프레지 제대로 배우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태한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프레지에 관련해서 수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에 제 이름도 써져 있을 거고, 이 프레지라고 하는 이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잡았고요. 오늘은 좀 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1강이라고 해서 뭐 그냥 대충 설명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지금 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몇 강까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쪽에서 이제 뭘 배워야 되는지, 이 프로그램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 봐서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지, 또 뭐 무슨 뭐 버전 이런 것도 있는지, 아니면 회원가입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이 1강에서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 강의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핵심 포인트들을 잡아놨고, 왼쪽과 오른쪽에 프레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화면과 일반 로고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겠고요. 홈페이지 가서 이제 회원가입도 하고 첫 시작을 다루는 강의이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샘플 폴더 다들 아실 텐데, 여기에 프로파일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프로파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종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뭐 팁, 뭐 노하우, 그리고 수업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 용어, 뭐 단축키 쓸 수 있으면 단축키, 이런 과정들 전부 다 이제 설명해 드릴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메모장에다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사실은 프레지라고 이렇게 읽고요. 뭐 프리지라도 읽을 수 있겠죠. 프레지라고 읽겠습니다. 일단 이 프레지에 관련되어 있는 뜻을 좀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웹 클라우드 기반 프레젠테이션이 발표하다 또는 이제 표현하다 이런 뜻이죠. 도구라고 하겠죠. 그리고 보통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지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하게 발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간에 이제 보통 이제 특징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좀 나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 등록만 하신다면 이제 인터넷 연결이 되는 뭐 PC나 뭐 아이패드, 뭐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등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작업을 하고 싶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게다가 이제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공동 작업이 가능한 건 굉장히 크나큰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명이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최신 버전을 계속 열어볼 수 있다 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네요. 왜냐면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가가지고 바로 이제 웹 도구로서 쓰이시면 되니까, 계속 업데이트는 홈페이지에서 해주는 거니까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의 버전을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최신 버전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특징도 굉장히 또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동 작업할 때 뭐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최대 10명이에요. 최대 10명 정도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지우면 괜찮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겠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MS 오피스에 파워포인트가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인데, 파워포인트와 이제 비교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교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파워포인트다 보니까, 파워포인트와 프레지, 저희가 전에 프레지 배우니까 프레지를 비교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페이지 구성입니다. 페이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게 파워포인트거든요. 제가 이거 좀 최신 버전이니까 MS 오피스 365 제일 최신 버전을 쓰고 있는데, 페이지 구성 쪽에서는 보통 이 말을 좀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슬라이드라는 화면 단위를 쓰게 되겠고, 보통 프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버스라는 말을 써요. 캔버스가 바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캔버스라고 말하기에 한 화면을 또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뭐 한 장 말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는 그렇게 또 이제 부르는 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슬라이드 쇼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발표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만들었을 때 발표를 시작한다라는 게 슬라이드 쇼인데, 보통 이 슬라이드 쇼도 슬라이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 움직임이 있죠. 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한 화면씩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프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역동적에서 비선형적인 약간 계속 내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이렇게 또 비교를 해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만 보시면 사실 또 파워포인트가 또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쪽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시면 그 약간 좀 오락적이고 이제 유머러스한 부분에 있어서 뭐 화면 전환이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계속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도형을 넣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게 도형 같은 것들을 넣어요. 넣었을 때 이거에 관련한 이제 뭐 애니메이션,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있죠. 파워포인트를 좀 비교하면 좋아서 한번 보여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도형이 움직이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 게 좀 적응이 좀 되실 것 같았고, 프리즈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왜 제한적이면 줌이라고 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 말하는 거거든요. 줌이나 이제 회전 같은 것들만 좀 되지, 다양하게 파워포인트 좀 하고 이리저리 역동적이고 왔다 갔다 하게끔은 사실은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좀 단점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장 부분 좀 말씀드릴까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으로 존재를 하니까 내가 파워포인트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간에 확장 자료는 뭐 PPTX 같은 걸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겠고요. 프레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뭐 휴대폰이나 그런 곳에다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바로 이제 온라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비교 대상으로 아마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뭐 결론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또 이제 왜냐면은 파워포인트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뭔가 이제 약간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듯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캔버스라는 게 한 화면이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이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포토샵 같은 개념들도 있기 때문에 프레지가 파워포인트랑 좀 달라서 아무래도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파워포인트는 미리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일단 이 정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봐서 내가 어떻게 한번 프레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프레지라고 치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 첫 번째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이 프레지에 대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곳도 나오게 됩니다. 들어가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일단 한국어로 번역이 되긴 돼서 일단 각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프레지 비디오, 프레지 프레젠트, 디자인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 방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솔루션은 어디다가 쓰일 건지, 보통 교육이나 교육 쪽에 많이 쓰이겠죠. 자료는 튜토리얼도 알 수 있고 팁도 볼 수 있고 교육 자료 이렇게 어떻게 사용할 건지 방법도 알 수 있겠고요. 가격 전책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14일 무료 체험 오늘 시작하라고 나와 있고, 보통 이렇게 약간 좀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는데, 일단 무료로 먼저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월 결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이 무료 체험이 이제 가능하고 나머지 것들은 똑같은데, 저는 이제 플러스 버튼으로 이제 플러스로 이제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고,
이제 학생이나 교사 쪽에서는 이제 에듀프로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별로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있고, 비즈니스 쪽으로는 이제 더 비싸죠. 사실은 사업 쪽에 관련되어 있는 프레직이니까 베이직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베이직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또 공짜로 시작할 수 있는 건데 보통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뭔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플러스로 무료 체험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베이직으로 그냥 지금 바로 그냥 무료로 시작할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나머지 건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밑에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에 좋다라고 나오겠고 교육에 똑똑한 이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1억 명의 프레지 사용자들, 오토데스크, IBM이나 약간 좀 그 해외에 있는 사이트들에서 많이 프레지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비디오도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도 있고 디자인적인 포토샵 같은 분위기도 있으니까 한번 좋을 것 같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인도 있고 영업팀 문의 시작하기가 있는데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레지가 처음이냐고 나오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생각해보면은 사실 저희가 뭐 회원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 로그인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구글 계정으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뭐 싱글 사인온이라고 해가지고 개인 사용자 로그인이라고 있는데 보통 그냥 다른 거랑 이제 연동을 하게 되면 사실 그쪽에 있는 클라우드도 좀 쓸 수가 있겠고 많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고요. 자,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구글 계정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볼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제 구글 계정으로 계정 만들기가 뜨게 되거든요.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각각의 다른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홈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나와 있고 보통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경험을 드릴 거냐면 사실은 제가 교사 쪽을 하는 게 낫겠죠. 뭐 기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쓰는 부분은 사실 대학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고등학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이쪽으로 한번 내가 좀 만들어 본다 생각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보실 그 메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왼쪽에 색상으로 필터링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템플릿. 보통 용어 설명이야 뭐 저희가 뭐 계속 드리겠지만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지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만드는 거고 아니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제가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카테고리는 보통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있고요. 동영상 템플링도 있는데 보통 내가 동영상 템플링을 누르면 동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 이건 프레지 비디오 쪽이라서 사실은 뭐 위에 있는 걸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가 프레지를 통해서 어떤 걸 만들 건지에 관련돼 있어서 일반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일반 쪽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겠고 내가 고민해 봤을 때 난 이런 걸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템플릿의 뜻은 알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메인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프레지 홈페이지는 내가 로그인을 한번 하자마자 바로바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또 바로 또 메인 화면 나오게 되겠죠. 아마 여기서 많이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데스크톱 앱으로 모든 기능을 잠금 해제하세요 나오는데 이제 앱 다운로드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유료 플랜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다운로드 눌러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보통 이제 트라이얼 버전이 이제 보통 이제 체험판이거든요. 한 7일 정도는 공짜로 쓸 수 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 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 어쨌든 여기서 가장 제일 처음으로 하지 않을까요? 오른쪽 위에 알림 부분들도 있겠고
잠금 해제 기능이 있는데 이쪽은 그 유료 플랜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런 유료 플랜들을 사용을 해야지 좋은 것 같겠고요. 그래서 템플릿 해가지고 공백 흰색도 있고 어두움 사옥회 아까 전에 똑같은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제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 새로 만들기 쪽을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고 여기 프레젠테이션 나와 있는 것도 되게 많이 보이시죠. 도움말도 많이 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밑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뜻에서 하는 것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 브랜드 키트는 보통 읽어보시면은 보통 같이 사용하는 분들에서 이제 팀즈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은 것 같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회원가입도 도와드리고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좀 봐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제작하는 절차에 관련해서는 제가 또 이제 두 번째 강의서부터 또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겠죠. 일단은 이 정도까지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화면에 관련되는 화면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드려봤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계속 이 프레지 관련해서 회원가입하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 설명이 좀 너무 짧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위에다가 올리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쵸? 굳이 뭐 용어 하나밖에 안 하는데 이것도 3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번은 이제 수업 과정들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일단은 1강은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가장 위주인 것 같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강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진입을 해서 이제 화면 설명도 드리고 기본 다루는 방법 같은 것들 많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 메뉴 설명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또 써야 되는지 단축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얼마나 또 먹힐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그 정도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셨을 때 오케이 내가 이거 들으면은 괜찮을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강 4강, 5강 이제 세 강의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지 다루기에 관련해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절차에 맞춰서 하, 중, 상 좀 올라가는 좀 응용적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윈도우 앱도 한번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런 화면 설명들도 많이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인터넷에 잠깐 또 들어갈 수밖에 또 없는 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도 사실 아시겠지만 프레지라고 치게 되면은 다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좀 너무 좀 짧은 설명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들으실 경우는 제 강의 듣는 게 낫겠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또 프레지를 다룰 건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너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실 프레지는 이제 한국에 절대 아니잖아요. 이제 외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쪽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정도만 마무리로 설명을 좀 드리고 한국에서의 프레지 사용 이걸 좀 특징들을 좀 나열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2010년대 중반경 정도부터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강사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뉴스 등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더 알려지게 되겠죠. 그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온 것 같고요. 2010년이면 좀 꽤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너무 파워포인트에 비해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한국어 지원을 안 했어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근래는 좀 어쨌든 걸리긴 했겠지만 한국어 지원을 통하거든요. 지원을 굉장히 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좀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글이 이제 작성이 되긴 되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2023년인데 그쵸? 저희가 뭐 불편한 거는 조금은 없어졌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외국 거다 보니까는 좀 없어졌죠. 사실 파워포인트를 따라잡을 만한 능력은 안 되지만 내가 웹으로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앱도 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클라우드에 바로바로 적용이 돼서 내가 바로바로 가져올 수도 있는 노릇이라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사용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사용해봐야겠다. 저렇게 한번 사용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보통 이제 가격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베이직은 무료였어요. 베이직은 무료고 스탠다드는 이제 5달러 정도 5달러 정도 되는 것 같겠고 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달러 정도 이런 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50달러 정도 네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환율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 책정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사용할 때 괜찮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니까 제 거 강의 들으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2강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프레지를 들어가서 한번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볼 거고 진짜 5강까지 한번 달려볼 예정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프레지를 가르치면서 제 거 강의 들으시면서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그러면 빠르게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해서 계속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